저같이 술 잘 못 마시는 분들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약간 레몬 향 같은 거 나면서 상큼한 것 같아요. 하이볼. 되게 맛있는 안주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이거랑 같이 먹을 것 같습니다. 이 나무잔에다가 원액으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게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에는 하이트 진로의 일품 진로 오크 43이라고 해서 43도짜리 약간 알코올 도수가 높은 그런 소주에 대한 광고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증류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와인하고 증류주는 많이 다르죠. 인류 최초의 술은 와인이었을 겁니다. 보통 자연에서 있는 과일들이 발효됐다가 거기서 나오는 즙들을 동물들이 먹으면서 뭐 어디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원숭이들도 그런 술들을 먹어서 막 취한 모습이 나오고 막 그런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일로 만들어진 발효주들은 자연이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증류주는 사실은 발효돼서 만들어진 것들을 인간이 가진 기술력을 통해서 특히나 증류를 한다는 거는 인공의 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과 도구를 통해서 알코올을 더 강하게 추출해서 먹는 게 증류주예요. 혹자는 이 와인은 문화고 증류주는 문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류주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기술을 통해서 조금 더 도수가 높은 그런 알코올 성분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기술이 발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대체적으로는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좀 부유한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먹었다 얘기를 합니다. 일단 알코올 도수가 43도다. 그거는 뭐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술이 있는데 그게 100ml다. 그러면 그 중에 43ml 정도가 알코올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많은 거, 거의 한 절반가량이 알코올로 돼 있는 거니까 상당히 도수가 높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증류주를 만들 때에는 일반적인 다른 곡물로 만드는 것보다도 곡물의 표피를 많이 깎아내서 그 안에 있는 알맹이로만 많이 만들고요. 증류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거치면서 도수를 높여가는 거거든요. 도수가 높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곡식의 양도 많이 들어가고 증류를 할 때마다 또 중간에 손실되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일이어서 더 고급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증류주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12년 동안을 어떤 술을 그 오크통이나 이런 데 보관을 하면은 그 중에 25%가 날아간대요. 업계에서 말로는 엔젤 쉐어라고 합니다. 천사의 몫이라고 불러가지고 이건 천사가 먹은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날아가겠죠. 알코올은 가만히 둬도 이게 빨리빨리 기화되는 거니까 그만큼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희소성 때문에 연식이 높을수록 점점 비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거를 보관하는 데 드는 창고 비용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인건비 이런 것까지 하면 또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보드카나 바이주나 위스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보면은 부유층이 있었던 그런 사회에서 만들어진 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증류주인 소주 같은 경우도 사찰이나 양반가의 제삿날 이런 때만 특별한 때만 사용했던 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술을 살펴볼 때에는 그 술을 만드는 원료와 술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건축에서도 사실은 재료가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돌이나 벽돌 같은 걸로 건물을 짓게 되면은 돌과 벽돌로 벽을 세우게 되고요. 그렇게 건물을 지으면은 내부와 외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공간의 성격이 나타나고요. 이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예로부터 나무를 통해서 건물을 짓는 데는 나무 기둥이 건물을 세우는 지탱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기둥과 기둥 사이가 뻥 뚫려 있어서 바깥 경치가 많이 보이면서 내부와 외부가 약간 모호한 경계를 가지는 그러한 공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철근 콘크리트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또 다른 특징이 있는 공간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처럼 건축에서 재료는 공간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건축물의 재료는 그 지역에서 구하기 제일 쉬운 걸로 보통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생한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 그쪽 일대에는 나무가 부족하고 흔한 것이 진흙이었어요. 진흙을 이용해서 갈대로 연료 삼아서 불을 떼서 그걸 구워서 진흙 벽돌을 만들어서 건물을 많이 지었고요. 산토리니 섬 같은 경우에는 화산재가 많으니까 화산재를 이용해서 건물을 지었고, 이두저도 없는 곳에서는 흙을 이용해서 벽돌을 만들어서 건물을 짓기도 하고, 대리석이 흔한 곳에서는 대리석을 재료로 해서 건물을 만들기도 하죠. 나무가 흔한 곳에서는 나무를 써서 건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술도 역시 그 지역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술을 빚는 데 사용합니다. 일단 와인부터 보시면은 인류 최초의 술이 와인이라고 했다면은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 수렵 채집의 시기에는 과일을 따 먹으면서 우리가 살던 시절이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재료는 과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술을 만들어서 먹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농업혁명이 되면은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밀이나 보리 혹은 쌀 이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곡식이 흔해지니까 그 곡식을 통해서 발효해서 술을 만드는 쪽으로 재료가 바뀌게 되는 거죠. 위스키는 보리로 만들고 맥주도 보리로 만들죠. 그리고 버번이라고
원이라고 하는 위스키는 한 51% 정도는 옥수수라는 재료를 쓰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곡식들을 사용합니다. 데킬라는 용설란이라고 해서 약간 선인장 같은 알로에처럼 생겨난 그런 선인장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요. 보드카 같은 경우에는 수수, 감자, 옥수수, 밀 등 여러 가지로 하여튼 탄수화물이 많은 그런 재료를 통해서 보드카라는 술을 만듭니다. 우리는 소주를 쌀로 만드는데요. 쌀로 만들었을 때는 약간 풍미가 부드럽고 향이 좋다. 보통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쌀로 만들다 보니까 쌀이 흔하던 시절, 뭐 요즘 같은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보릿고개도 있고 했던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 조선시대 때 같은 때만 하더라도 사실 쌀을 되게 귀한 거였기 때문에 어떤 때 흉년이 들었을 때는 금주령도 내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아껴가지고 그 쌀을 통해서 만드는 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그 맛을 음미하면서 먹어서 그 약주라고 불렀다고 해요. 근데 이 술을 담글 때 어쨌든 일정 기간 동안 재료를 담그고서 이게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거는 두 가지죠.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데요. 일단 시간이 지나야지 발효가 되는 거고 그걸 담아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어떠한 통에다가 넣어서 발효를 하느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쌀을 주 재료로 해서 우리가 막걸리나 소주를 만들 때에는 우리는 항아리에다가 보통 만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보는 고려청잔이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옛날에 술을 담그는 그러한 도자기였다고 그래요. 근데 도자기는 유약을 발라서 있기 때문에 아주 뭐랄까요, 그 원재료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해서 만들어서 그 원재료의 맛과 풍미를 만드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서양 같은 경우에는 오크통에다가 많이 술을 담그는 게 풍습이 되어 있죠. 처음부터 오크통을 썼던 건 아니고요. 지역에 따라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토기로 만든 그런 걸 썼어요. 이렇게 좀 기다랗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물통으로 쓰기도 하고 술통으로 썼는데 문제는 그 토기는 깨지기가 쉽죠.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옛날 유대인들은 가죽 부대에다가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유목사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동이 많잖아요. 그럼 이동을 할 때 도자기나 토기 같은 데에다가 이걸 넣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죠. 그러니까 가죽 부대에다 넣어서 깨지지 않게끔 그게 운송을 했던 거예요. 성경책에도 보시면은 새 불은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세월이 흘러서 결국에는 오크통, 나무로 통을 만들면은 이거는 운반할 때 깨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오크 향과 어우러져 가지고 새로운 맛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오크통에 넣었을 때 거기 아닌 다른 통에다가 발효를 시키면은 오크 맛이 빠지기 때문에 완전히 또 다른 맛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 술의 맛과 풍미를 만드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가 또 오크통이 되는 거죠. 오크나무는 참나무나 도토리 나무라고 합니다. 왜 참나무라고 하냐면은 되게 참되다, 아주 진실하다, 약간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되게 단단하고 그리고 썩지도 않고 오랫동안 가서 사실은 이게 썩지 않고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원래 오크나무는 선박을 만들 때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 왕실 같은 데서는 아예 왕실에서 관리하는 그런 숲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나무를 키워가지고 하고요. 영국에서는 그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르고서 정말 영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인데 그 엘리자베스 1세 때 가구를 만들 때 오크나무를 많이 썼다고 그래요. 뭐 지금도 보면 오크나무로 마루도 많이 깔고 건축에서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 서양 사람들 표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되게 참된 말을 한다, 내 말 믿어라 이런 얘기할 때 내 말은 오크나무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 보시면은 거기에 뭐 사인하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야, 우리 계약서 필요 없어, 내 말은 오크나무 같아 뭐 이런 얘기 했다, 계약서 안 써가지고 나중에 사기당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참나무 되게 좋은 걸로 오크나무가 쓰입니다. 이 오크통을 만들 때 방식이 어떠냐면요, 오크나무를 널판으로 쪼갠 다음에 걔를 불을 떼가지고 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둥그렇게 휜 다음에 철로 된 링에다가 끼워가지고 이 오크통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면서 이제 안쪽에를 불로 그을립니다. 물론 그을리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박테리아나 뭐 이렇게 바이러스 같은 게 있을 때 그걸 처리하는 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불에 그을리면은 이 나무 안에 있었던 당분 성분이 타면서 캐러멜 성분으로 바뀌어요. 거기다 술을 담그게 되면은 그 당분 때문에 약간 달콤한 맛이 나는 효과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오크나무에서 나오는 그 염료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황갈색을 띠는 그러한 특징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 정리를 하면은 이 증류주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문명의 산물이기도 하고요. 시간과 공간이 많이 들어가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곡물도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그런 고급 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품 진로 오크 43이라고 하는 거는 99년의 역사와 전통성과 노하우를 담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12년 동안 버번 위스키를 담갔던 오크통에다가 이거를 담아서 숙성을 한다고 합니다. 엄격하게 이제 온도와 습도를 관리해서 오랫동안 이거를 보관해서 숙성을 시킨다고 합니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는 제가 이 나무잔에다 한번 따라 맛을 보겠습니다.
나무잔은 저는 처음 따라 마셔보는 것 같은데 되게 독특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게 빨리 깨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빨리 깨고 뒤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술을 이번에는 온더락으로 마셔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약간 얼음물과 함께 먹으니까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하이볼로도 한번 만들어 먹어봐야죠. 어떤 맛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슈퍼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저같이 술 잘 못 마시는 분들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약간 레몬 향 같은 거 나면서 상큼한 것 같아요. 하이볼. 친구들하고 수다 떨면서 먹기에는 하이볼이 참 편안하고 좋은 것 같고요. 뭐 혼자 마시거나 아니면은 되게 맛있는 안주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이거랑 같이 먹을 것 같습니다. 이 나무잔에다가 원액으로. 나무잔이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약간 풍미가 있는 것 같고요. 최근 젊은이들이 이제 위스키를 많이 마시기 시작을 했죠. 한 10년 전에는 와인을 많이 마시는 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와인의 문제는 뭐냐면 와인 한 병을 따면은 혼자 한 병 마시기 너무 과하고 누구랑 같이 마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의 우리 추세가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혼술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혼자 마시는데 너무 과하게 먹어서 괜히 또 살만 찌고 이런 것도 더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혼자 한 잔만 딱 마시고서 빨리 취할 수도 있고 굳이 누구랑 같이 마시지 않아서 즐길 수 있는 술을 찾게 되는데 그래서 도수가 높은 술 문화로 점점 옮겨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마시다가 뚜껑만 딱 닫으면은 그 다음날 혹은 그 다음날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술이니까. 근데 그게 우리 사회가 그만큼 또 잘 살게 된 증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수가 높은 증류주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부유층의 전유물 같이 되어 있었던 그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순도 높은 술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뭐 과거에 소주라고 있기는 했죠. 뭐 안동 소주를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소주가 있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각각의 지역별로 만들어진 지역성이 강한 그런 술들이었다면은 이제 우리가 대표하는 도수 높은 술은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개발이 되는 거가 그만큼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증류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